9월 들어서 러셀 1000 크로스 뭐 S&P 500 쭉 있지만 모든 지수가 다 마이너스였다. 지금 며칠밖에 안 됐잖아요. 9월 이제 9월 9일이거든요. 며칠 안 돼도 불구하고 엄청 하락폭이 심합니다. 러셀 1000 그로스는요. 마이너스 5.4%. 심하죠? 나스닥 마이너스 5.8%. 어마어마하죠? 러셀 2000 그로스가 마이너스 6.2%. 엄청 심하죠? 보통 5, 6% 하락을 보였죠. 심하죠? 밸류가 그나마 3.1% 마이너스니까 아주 진짜 9월 달 아주 곤욕을 치릅니다, 시장이. 근데 글쎄요. 오늘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반등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반등은 9월 18일 날 금리 결정한 이후에 나오지 않을까. 왜냐면 일단 경기 침체냐 아니냐를 계속 판단하는 거는 경기 침체냐 뭐 아니냐가 끝이 아니고 침체가 되면 뒷말이 붙죠. 뒷말이. 침체가 되면 50bp 내리자. 예, 내리자. 아니면 25p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이제 금리 결정되면 이제 이 말이 없어지는 거니까 오히려 좀 덜 출렁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침체가 만약에 이제 9월 18일 날 스무스하게 0.25% 내린 걸로 끝나면 경기 침체가 횟수가 줄 것 같아. 말 안 할 것 같아. 이제부터. 언급 안 하겠죠? 그럼 좀 지나게 되면 뭐 물론 이제 지표가 안 좋아지면 또 다시 한번 회자가 되겠지만 딱히 침체 말 좀 줄면서 반등한다고 보는 게 제 시나리오니까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9월 18일 날 제가 얘기했죠. 그날 연휴 마지막인데 그날 방송할 거니까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수 봤더니요. 현재 보게 되면 다우부터 쭉 적어놓은 거죠. 미드캡 ETF가 IJH, 스몰캡 ETF가 IJR 쭉 있으니까 여러분 요거는 나중에 한번 두시고 심볼을 갖고 이렇게 이 지수를 판단할 때나 아니면 관련 내가 만약에 중요 투자한다고 이렇게 또 심볼이 도움이 되거든요. 한번 보시면서 투자하시면 좋은데 기본적으로 대부분 다 중립이었다. 중립. 다 올 중립. 올 중립인데 심하게 빠진 게 뭐냐면 나스닥 100만 현재 오버솔드죠. 오버솔드. 밤에도. 회사의 나스닥 100이요. 천하의 나스닥 100이 오버솔드. 이거 저는 진짜 오랜만에 봐요. 오버솔드는. 보통 이런 거 보통 좀 과열이다 뭐 이랬는데 이번만 좀 감에도 온 거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좀 더 차트를 보게 되면 아마 이해할 거로 보입니다. 원래는 이게 아니었죠? 이게 아니었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현재 지금 제가 얘기했던 S&P 500 완전히 50일선이 붕괴됐죠. 제가 그래서 그토록 지지를 기원했지만 완전히 붕괴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해서 얼마나 빨리 반등할지는 이제부터가 시작인데 글쎄 지금까지는 그렇게 반등하게 세게 반등이 나오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고 단순 반등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죠. 어떤 특별 기사 때문에 올라가는 게 아니니까. 그 다음에 나스닥 100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거의 나스닥 100은요 200에서 가깝다. 200에서 얼마 안 남았죠? 얼마 안 남았어 진짜. 그래서 이번 주가 되게 많이 뭔가 나스닥 100 QQQ의 향방에 어떤 큰 의미가 있는 한 주가 되지 않을까. 위로 가냐 떨어지냐. 상당히 의미 있는 한 주가 될 거니까 역시 같이 좀 보시면 되고 야 진짜 나스닥 많이 빠졌죠. 많이 빠져서 지금 현재 오늘 반등하지만 200선에 가까이 다가서고 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요거는 뭐 적어놓은 거니까 참고하시면 되고요. 아까 했지만 펠런티어 델 1위 이덴너티 들어오는 거 봤고요. 그 다음에 어메리카 에어라인즈, 애쉬, 바이오레드 레보레토리 이게 빠지는 거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했듯이 금리 결정인데 금리는 이번에 0.25%가 75%. 이제 안정화된 겁니다. 이제는 뭐 50bp 별로 그렇게 안 하고 금요일 날 고용지표가 나온 다음에 갑자기 쭉 올라갔어요. 이게 50bp가 쭉 올라갔거든요. 근데 아시겠지만 첫 번째 10년 만에 나오는 인하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지금 뭐 그렇게 바로 큰 폭의 인하를 통해서 뭔가 경제를 침체 막는다는 것도 웃기죠. 왜냐하면 이제 지금 최근에 올라온 이슈 아닙니까? 경기 침체하는 내용이. 그래서 지금은 0.5보다는 0.25%가 상당히 맞아 보이고 아마도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많이 커진 게 아닌가. 지금 거의 확정적이에요. 0.25%. 다음 주 18일 나오는 거지만. 그래서 오히려 안정화되고 있다는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11월 달은 0.5%. 좀 더 커져 있죠. 그리고 12월 한 번 더 하고 이렇게 이어집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했지만 콜게이트 파몰리브 여러분들 한번 주식 이 주봉인데요. 주봉인데 이거 보십시오. 거의
직선, 직선, 콜게이트 파몰리브가 여러분 치약 만드는 기업이에요. 엄청 올라왔죠. 이게 보면 이 2023년 작년 10월 저점부터 무려 60%가 올랐어요. 60%. 예. 흔히 얘기하는 소비재 기업인데. 예? 말도 안 되죠. 이렇게 올라온 게 많아요.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 되게 많아요. 은근히 많이 올라왔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아까 얘기한 건 뭐냐? 도이치방크는 너무 비싸다. 30배까지 못 준다, 이건. PER. 30배. 30배거든요. 그 심하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아마 계속 올라오는 걸 두고 왔지만 이제 아마 좀 이런 게 나올걸요? 비싸다? 좀 밸류가 비싸다 해서 조금 제동을 거는 멘트가 나올 거기 때문에 아마 저가 보기에는 오늘부터 조금씩 내용이 나와주면 알게 모르게 또 시장이 또 바뀝니다. 예. 보통 필수비제가 꾸준히 올라오다가 이럴 때 바뀌거든요. 작년에도 똑같이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제 경험상 분명히 어떠한 기업이 먼저 나오고 아마 오늘도 제 기억에 저 똑같은 모건스탠리가 처치 앤 드와이트, CHD 심볼이죠. 처치 앤 드와이트 똑같은 얘기를 했거든요. 비싸다. 그래서 아마 처치 앤 드와이트부터 이런 콜게이트 파몰리브에 대한 의견이 바뀌면서 아마 이런 게 다수가 나와주면 또 시장이 금방 바뀌기 때문에 아마 오늘부터 좀 변화가 있는 게 아닌가 정도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러면 이거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소비재 기업이고 그럼 매그셈은 얼마나 싼지 같이 또 보시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확인 들어갑니다. 자, 매그세븐 종목들 보시기 전에 한번 실적 먼저 보시면 좋은데 실적이요. 저번에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원래는 내년부터는 쭉 바뀌는 게 매그세븐보다는 나머지 493개 종목이 실적이 더 좋아진다고 얘기했죠. 근데 지금 보시면 다시 업데이트한 거 보게 되면 올해는 그렇다 치고 내년도에 19대 13, 14%로 여전히 이깁니다. 뭐가요? 매그세븐이 여전히. 내후년요? 여전히 이깁니다. 14%로. 뭐가요? 매그세븐이. 이게 원래 이근이 아니었다, 이게 아니었고, 올해 더 컸어요. 컸는데, 완전히 뒤바뀐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왜냐면, 금리는 빠지고 있지만, 오히려 경기 부진을 감안해갖고, 지금은 의외로, 어, 나머지 종목에 대한 어떤 점수가 좀 떨어지고 있다. 점막 떨어지고 있다. 해서 이게 더 올라온 거기 때문에, 뭐, 이번 올해는요, 올해 적어도 29%대 3%로 차이가 큽니다만, 이게 내년부터 바뀌고 있던 모습이 다시 매그쌤 힘이 실렸기 때문에 실적은 뭐 훨씬 더 강한 걸로 보니까 보시면 될 거야. 그런데 실제 강한 반면 PER 보게 되면요. 현재 S&P이 21.2배로 92%타일. 92%타일은 뭐냐면요. 위에 8%밖에 없다. 그러니까 8등이다 뜻입니다. 쉽게 이런 퍼센타일을 이해하시려면 8등이다. 내 뒤에 92명이 있다. 100명 중에 내 앞에는 8명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상위 8%로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보시는 것처럼 이퀄레이트도 89%타일, 그다음에 나머지 493개 종목도 84%타일. 근데 매그세븐은 80%타일로 더 싸져 있어요. 싸져 있다. 그러니까 이게 과거에는 거의 100%에 가까웠거든요, 이게. 근데 지금은 80%일로 주가가 많이 빠지면서 오히려 더 많이 충분히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도. 실적이 그대로니까. 아까 마치 실적이 그대로고 오히려 더 좋아지지 않습니까? 좋아지는데 되려 PER은 더 내려왔죠. 그럼 더 싸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아까 했듯이 오늘 봤습니다만 여러 IB 또 훌륭한 분들이 지금은 오히려 엔비디아 사자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마도 엔비디아를 비롯한 매그7에 대한 의견이 많이 나올 거예요. 왜냐면 주가 많이 하락했거든요. 여러분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마존 같은 기업들은 엄청나게 많이 빠져 있어요. 그 평균 PER 대비 많이 바닥에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명확하게 보게 되면 매그7 쪽에 더 힘이 실린다고 보시면 되겠죠. 어차피 매수한다 그러면 오히려 하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거기다가 또 아시겠지만 올해는 테크 ETF의 자금률이 엄청났죠. 엄청났습니다. 이게 올해 거거든요. 올해 거. 지금까지도 엄청나게 지금 주가는 좀 꺾여 있습니다만 계속 들어온다 자금이. 베팅을 많이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실적이 좋으니까 이유가 없죠. 보시고 그 다음에 엔비디아인데 그 중심에 뭐가 엔비디아가 있죠. 그 중심에 모든 매그7 중에 할 수 없이 엔비디아가 중심에 있습니다. 같이 보시게 되면 이건데
현재 포워드 PR을 지금 마이너스 가서 보여준 게 뭐냐면 이게 평균 포워드 PR이 40배. 현재는 28배가 그럴걸요, 아마? 그러니까 마이너스죠. 마이너스고, 포워드 EPS는 계속 더 올라갔죠? 반대로 주가는 빠져 있습니다. 다이버전스가 나온 거, 다이버전스가. 완전 지금 이거는, 이거 보시면 요건데, 이게 실적인데, EPS인데, 완전 역주행. 이런 거는 반드시 이제 이거에 따른 평가받아서 올라갈 수밖에 없죠, 이거는. 물론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이런 굴곡이 있지 않습니까? 있지만, 올라온다. 워낙 높으니까 EPS는 그대로예요. 주가가 빠진 거죠. 다시 한번 지워드리면 지우는 게 못하긴 하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엔비디아 중심에 있는데 적어도 엔비디아를 보면 시점은 그대로고 주가만 빠진 게 아닌가. 주가만 심하게 빠져 있죠. 주가만. 아마 그거에 따른 다시 재평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보시고 현재 보시고 있는 그런 전체 실적이 나빠지고 있냐. 선진국 지역에 있는 EPS는 계속 올라갑니다. 그리고 실제 미국을 빼면 또 계속 올라가죠. 올라가고 있죠. 다만 이번 주 마켓 떨어지고 있는데 지금 시점 괜찮아요. 나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고 그다음에 그럼 뭐가 문제였냐? 아까 이사님 얘기했지만 굳이 얘기하자면 이것도 이유가 되겠죠. 이런 거. 지금 보시면 나스닥 100이 이 파란색이고요. 밑에 있는 빨간색이 엔화의 모습인데 엔화가 강세가 되니까 나스닥 100이 빠지더라. 이게 뭘 뜻하는 거죠? 결국 엔캐리 때문에 들어간 자금이 빠져나간다는 거죠. 엔화가 세지니까. 그게 뭐 얼마더라? 뭐 4조 달러인가 그렇다는데 하여간 자금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얼마 나왔는지 뭐 아무도 몰라요. 모르는데 추정치만 있는 건데 중요한 건 이런 그래프가 나오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엔화 강세 때문에 일부 자금이 빠져나가는데 뭘 팔까요? 자금이 빠져나가려고 그러면 결국 빅테크 아니겠습니까? 나스닥 100이겠죠. 엔비디아겠죠. 매그7이겠죠. 당장 팔면 돈 되고 아마도 충분히 먹었고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나왔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아까 있지만 실적도 괜찮고 그다음에 만약에 달러 엔화의 강세 때문에 그렇다면 더욱더 지금 팔 필요 없다는 거죠. 언제까지 계속 올라올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영향이 있겠죠, 단계적으로. 근데 결국에 이게 천나만나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조금씩 지금 사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끝으로 좀 더 보게 되면 언제부터 유틸리티가 1등이었습니까? 유틸리티가 무려 22%로 올해 완벽하게 1등. 1등. 그 다음에 필수비자가 17%로 2등. 그리고 그 1등 했던 현재 테크가요, 6.3%. 완전히 지금 엇갈려 있죠. 내려왔죠. 이 정도면 충분히 빠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임의소비재. 임의소비재 뭐가 포함되어 있죠? 아마존과 테슬라 포함되어 있는 것은 2.45%밖에 못 갔어요, 올해요. 올해 2.45%면 꼴등. 거의 꼴등입니다. 아마 에너지 다음에 꼴등일걸요, 아마? 완벽하게 꼴등했죠. 이렇게 빠질 만한 것인가, 제가 보기에는. 해서 충분히 하락이 다 됐고, 이제부터 빠지는 것은 아마도 적어도 저희는 그냥 관광하겠지만 아마 주요 RBI가 가만히 있지 않을걸요. 지금 살 때라고 얘기할 거예요, 아마 오늘부터라도. 그게 아마 조금씩 보이겠죠. 그래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과거에 보시면 매그7이요. 매그7 작년도 퍼포먼스가 16%, 지수가 24%니까 거의 한 3배? 곱하기 3배 올라왔죠. 이게 원래 본인의 모습이었죠. 매그7. 어마어마하죠. 최근 4년 동안은 272% 올라왔죠. 지수가 90% 올라온 동안에. 이거 몇 배입니까? 컸죠? 근데 지금 3배, 똑같이 3배인데 이렇게 잘 나갔던 기업이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빠진 것을 금방 잊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충분히 빠져갖고요. 무서운 게 아니고 어떤 분들 빠지니까 무섭잖아요. 더 빠질까 무서운 건데 더 빠진 게 아니고 계속 못 빠지죠. 실적이 있으니까. 제가 처음에 보여드린 이미 실적에 대한 그 경고와 실적이 있기 때문에 계속 못 빠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충분히 다 빠져 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더 빠지는 게 아니고 오히려 턴할 때를 보시는 게 맞을 것 같다. 제가 보기에는. 실적 감안하면 실적인데 아까 보여드렸지만 2년 후까지 실적이 좋아지는 모습이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빠지더라도 아마 조만간에 반등이 나올 걸로 보이니까 적어도 지금은 약간의 원래는 이제 필수 소비재 그다음에 뭐 부동산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많이 올라온 것 같아요. 왜 실적이 그렇게 썩 좋은 업종이 아니거든요. 그쪽 업종들이.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충분히 반영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또 다시 가는 것보다는 지금 약간 멈추시고
상황을 같이 보시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보너스 그림은요, 이 현지에 있는 주별로 같은 100달러 갖고 있는 구매력을 보는 건데요. 이 100달러 가치가 얼마나 어떤 주별 차이가 있는지 보시는데 가장 100달러에 대한 가치가 적게 쓰는 곳이 어디입니까? 1등이 캘리포니아. 약 88달러밖에 가치가 없답니다. 88달러. 예. 그러면 같은 100달러지만 그런 차이가 있는 거고 아칸소가 113. 예. 요게 좀 작겠죠. 그러니까 이 차이가 꽤 크죠. 같은 미국이지만. 그래서 저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쪽, 특히 이쪽이 꽤 낮다. 그러니까 이만큼 잘 사는 지역이 이쪽에 있고 이쪽이 좀 높은 게 좀 보이시죠? 그래서 요게 혹시 요 그림 예전에 한번 본 거 기억나십니까, 여러분들? 한 4일 전인가 제가 보여드린 그림인데 이게 어떤 그림이냐면 요게 이제 바로 달러 제너레에 있는 매장 분포도 여기 많이 여기 많았죠. 여기 이쪽이 많았죠. 여기 많았습니다. 여기 이쪽이 별로 없었고 이쪽 없었고 그죠? 그러니까 약간의 이 동네도 조금 잘 사는 동네 좀 뭐 그런 게 있나 봐요. 저는 모르지만 이것도 재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캘리포니아 88달러, 아칸소가 113달러 차이가 있겠죠. 그리고 정확히 딱 100은 애리조나가 딱 100이네요. 그만큼 가치가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죠.